제가 지금까지 암을 치료했던 이 모든 의학이 그 네.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스템. 사회적 거리 두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챙겨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하나만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스트레스. 정말 정답이시다.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럴 때는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그 이탈리아 의사가 62명이 죽었거든요. 초기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절대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는 상황으로 했는데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니까 아무리 다 뚫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들어와도 면역이 강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데 의사들이 이제 어떻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었다가 다시 근무하는데 그러면 이제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증식을 하니까 의사들도 걸려서 죽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면역이 강한 사람한테 가서 맥을 못 쳐요. 아, 흐물흐물해지는 거, 약해지는 네, 거예요. 이렇게. 근데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강력하게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변이를 일으켜서 전혀 다른 종이 돼요. 무서운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종 바이러스가 되는군요. 변종이 야. 되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맥을 못 치고 약한 사람한테는 연속으로 있을 때는 줄줄이 다 강한 바이러스로 바뀌면 다 죽이는 거죠. 이야. 그래서 아주 그 특징적인 바이러스인데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사망자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한 명도.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참 신기해요. 그다음에 0세부터 9세까지 사망자가 없고 또 19세까지는 감염률도 2, 3%밖에 안 됩니다. 어머. 98%는 만나도 애들이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강하니까. 와. 근데 이제 20대부터 40대까지가 0.2%그 치사율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높아지는데 네. 수십 배씩.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면역이 강한 어린아이나 청소년들한테는 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예. 그리고 면역이 약한 사람한테 초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강력하게 변종이 되면서 치사율을 높이는 거죠. 근데 가끔 젊은 사람들이 네.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네. 죽거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생활이 엉망인 거지. 불규칙적인 생활하고 흡연을 많이 하고 하면 뭐 밤새 게임하고 막 이러다가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걸리면 면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젊은 사람이라도 걸려서 또 죽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비가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어디 주변에 분수대를 튼 게 아니라 가습기를 튼 게 아니라 정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야, 이 비를 맞으시면서 인터뷰하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면역이 세시구나. 우리 박사님께서 또 전공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통합의학이에요. 예. 그런데 코로나19에 이 문제가 탁 터졌을 때 통합의학이 왠지 다 통합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좀 도와줄 것 같은 느낌인데 통합의학과 좀 연결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제 제가 독일에 가서 통합학을 공부했는데 이것이 이제 암 환자들의 그 암의 진행을 막고 또 이제 치료 후에 재발을 막는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의 암이 악화되지 않고 정지되고 회복되고 또 이제 이미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재발을 막는 이제 그런 그 의학을 도입을 했어요, 한국에.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통합의학의 선구자가 됐습니다. 와, 근데 이제 이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제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네. 암에 비해서 코로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더 약한 것이니까 급성이긴 하지만. 그 제가 이제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아니 그러면 지금 정상인 사람이 그 감염이 안 되도록 막는 그러면 면역을 강화시키면 네. 감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감염자라도 면역이 좋으면은 무증상으로 끝나고 또 이게 그
경증으로 끝날 수 있도록 면역을 높이면 되고 또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고 오. 중증에서 사망으로 가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진행이 안 되도록 막는데 제가 지금까지 암을 치료했던 이 모든 의학이 그 네. 시스템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우와. 그러니까 제가 안티바이러스 에코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엔티바이러스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이기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것이 암을 이기는 생태계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가면 그래서 그렇게 면역을 높이고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암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스템이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오늘 또 이제 9만 5천 명이 발생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5,600명이 죽고 지금 400만을 넘어섰어요, 오늘. 그 감염자가 400만을 넘어섰고 이제 지금 환자도 거의 그 사망자도 27만 명인데 어떻게 이대로 가면 이제 이달 말에 안에 제가 볼 때 500만을 돌파하고 사망자는 35만 돌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끝없이 이제 이렇게 악화가 되는 상황에서 이걸 차단시킬 수 있는 그 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빨리 구축해요, 박사님. 바이러스 듣고 있나? 아, 정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바이러스는 끔짝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독님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이란이나 뭐 터키나 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뭐 굉장히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의 좀 이런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좀 소개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면역을 강화시키는 이뮨 부스터라는 게 있어요. 면역을 이뮨 증강시키는 부스터? 부스터. 그러니까 이뮨을 높이는 건데 먹는 것도 있고 주사도 있는데 이런 걸 도입해 가지고 차단시키는 그 치료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게 되면은 좀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 이제 지난번에 강의를 좀 영어로 자막으로 만들었는데 네네. 그걸 좀 보내려고 그래. 각 나라 정부에 또는 많은 루트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좀 빨리 해보자. 치료제도 없고 뭐 치료라는 것은 그냥 해보는 거지. 그쵸. 치료제가 없기 너무 때문에 열악하고. 이 방법이 이제 너무 중요하고 기묘하고 또 긴급하게 필요한 접근이 아닐까 싶습니다.